자, 오늘은 판교 테크노밸리 업종 제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서론에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되면서 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업종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모르면은 중개를 하면서 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가는 업종은 본인이 이제 보통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IT, BT, NT, CT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IT라는 게 흔히 얘기하는 인터넷 정보통신 쪽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IT 회사들, BT는 요즘 바이오 쪽 많이 이제 하고 있죠. 신약이라든가 아니면은 의료 쪽. 그다음에 NT 같은 경우에는 나노 테크놀로지 해가지고요. 나노 소재 쪽이니까 화학 쪽이나 아니면 특수 소재 쪽이고요. CT는 이제 컬처 테크놀로지에서 문화, 예술 쪽인데 음악이라든가 영화, 영상,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업종 제한이 IT, BT, CT, NT에 연구 개발을 하는 업종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인지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좀 특수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은 테크노밸리 내에는 IT, BT, NT, CT라는 업종 제한도 있지만 벤처 기업들이 모여서 만든 벤처 직접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대기업이 아닌 벤처 기업들이 여기에서 이제 특화되어 있는 건물을 올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도 많이 줬지만 거기에 맞춰진 또 제약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벤처 직접 시설이라는 게 뭐냐면은 교통정보통신, 연구, 금융 등의 기능이 진출되어 벤처 기업이 지점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에 민간 빌딩을 지정을 한대요. 벤처 기업은 벤처 기업 직접 시설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소유주도 그래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임차사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갖추어야 할 겁니다. 분양자 또는 지주사 준공 입주 시 취등록세 면제, 그 다음에 재산세와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았대요. 쉽게 얘기해서 벤처 기업들이 모아놓고 혜택을 이렇게 주면서 싸게 공급이 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다가 또 혜택을 주는 게 취등록세 면제라든가 재산세하고 법인세 일부 면제 혜택을 또 주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연면적 70% 이상의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 지식기반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 중소기업이 사용을 해야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벤처 기업을 위한 이런 시설을 이제 건물을 만든 거기 때문에 대기업 내지는 대기업의 계열사는 벤처 기업에 입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노 밸리에는 업종 제한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벤처 직접 시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건물에 따라서 이런 제약하고 업종 제한하고 두 가지를 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임대라든가 매매를 할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자,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지식산업센터, 구 아파트형 공장은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2테크노밸리 쪽에는 지식산업센터가 분양이 되는 게 있었다고 해요, 민간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2테크노밸리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있지만 사실은 지금 입주가 된 것 중에선 지식산업센터가 없기는 하지만 이거하고 혼돈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1 테크노밸리는 지식산업센터가 아니라 전용 오피스 전용 사무실이고요. 지금 현재 문정동이나 아니면은 구로 쪽이나 아니면은 이런 쪽으로 지식산업센터가 되게 화랑이거든요. 거기하고는 업종 제한이 그쪽도 있는데 여기하고는 약간 틀린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고 가는 겁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전용 오피스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관리비는 좀 저렴하지만 건물 관리는 또 느슨해요. 그래서 보기에는 어떤 게 지식산업센터고 어떤 게 전용 오피스라는지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호실 구분 벽이 지식산업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하중이라든가 건축법상에 무슨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테크노밸리는 경기도에서 이제 테크노밸리 지침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는 산지법에 따른 입주자 요건이 업종 제한이 따로 있습니다. 약간 겹쳐지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IT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도 들어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테크노밸리 업종에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 신규 분양 시
없이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이 많았었고 지금도 줄지만 아직까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무실에 비해 취득을 할 때 대출이 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담보대출하고 정책자금 대출이 되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 이제 임대를 얻는 것보다 니네가 실질적으로 이걸 분양을 받아서 사용을 해라. 그래서 뭐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진짜 80%까지도 제가 나오는 경우도 봤습니다. 정책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조업, 도시명 공장 시설 인허가 가능하며 보통 소형 사이즈로 분양을 한다. 무슨 얘기냐면 지식산업센터는 제가 보니까 뭐 작게는 한 13평 정도부터 뭐 많게는 뭐 보통 한 20평대를 갖다가 호실을 구분을 해서 분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테크노밸리는 뭐 아시다시피 사옥으로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층으로 분양을 하는 게 많은데 지식산업센터는 조금 더 영세한 업체를 위해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사이즈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20평대, 30평대, 10평대 이런 식으로 소형 사이즈로 분양을 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테크노밸리 안에는 일반 지원 용지도 있지만 벤처 직접 시설로 건물이 또 올라간 곳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테크노밸리 안에서 벤처 직접 시설은 테크노밸리 입증이 가능한 IT, BT, NT, CT를 갖다가 합쳐진 거에다가 벤처 직접 시설도 합쳐져 있는 업종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IT 쪽 같은 경우에는 벤처 직접 시설에도 들어가고 테크노밸리 업종에도 들어갈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종이를 제조하는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이니까 벤처 직접시설 입주가 가능해요. 하지만 IT, BT, NTCT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테크노밸리 업종에는 부적합하기에 테크노밸리 직접시설에는 입주가 불가능한 거죠. 벤처 인증서가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의 경우에는 벤처 인증이 없어도 벤처 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벤처 직접 시설은 업종이 맞기 때문에 또 들어갈 수가 있고 그거 같은 경우에 테크노밸리 업종에도 맞기 때문에 벤처 인증이 없으면은 테크노밸리 인증 저기 안에 있는 벤처 직접 시설 안에는 들어갈 수가 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벤처 직접 시설을 중개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부합을 해야 되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1판교 테크노밸리에는 벤처 직접 시설은 있으나 지식산업센터는 없습니다. 근데 제2판교 테크노밸리는 요번에 분양을 했더라고요. 벤처 지식산업시설과 벤처 직접시설과 지식산업센터도 있음을 인지를 해야 되고요. 제가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 테크노밸리라고 했던 제1 테크노밸리가 꽤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경기도에서 공장 인허가는 이쪽에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2 테크노밸리에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제2 테크노밸리 쪽에는 지식산업센터 공장 인허가가 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이 이제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판교 테크노밸리 지금 현재 제1 테크노밸리의 업종 제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IT, BT, NT, CT의 업종을 맞춰야 되는데 벤처 직접 시설로 들어갈 때는 상기 사항에다가 벤처 기업이 또 들어갈 수 있는 업종까지 같이 맞춰야 되니까 두 개가 교집합이 돼야지만 임대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갖다가 문제 없이 할 수 있음을 숙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표로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나중에 그 표를 보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지 임대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업종 제한을 어기고 입주를 하게 되면은 과태료는 물론이고 나중에 퇴거 조치를 당하고 퇴실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퇴실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를 하는 업종에서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갖다 인지를 시켜주고 계약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 쪽으로 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들은 이걸 정확하게 숙지를 하여야 합니다.